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스 미래입니다. 자, 뷰티 수업 미용사 네일 필기 시험에 관한 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네일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 어떻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쉬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피드백이 저의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주저 마시고 궁금한 점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피드백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필기시험 두 번째 강좌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네일 미용 개론. 자, 교재 22페이지서부터 4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오늘은 참 외울 게 많은 부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일 미용 개론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용어도 어렵고 배울 게 아주 많은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네일리스트로서 무조건 꼭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일의 병변, 우리가 네일아트 필기시험 공부하면서 모든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이 네일 병변의 부분이 나오는 단락이에요. 우리가 이 병변을 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일리스트로서 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눠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관리법이 있겠죠. 그 관리법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과 미용인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자세 등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사실 공부하지 않아도 약간 기본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예제 먼저 가볍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배치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의 비상연락처를 붙여놓는다.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 안전정보 지침서를 뜻하는 약어로 맞는 것은,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이게 MSDS에 관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예제로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 스터디 부분에 가면 다른 것들이 좀 나와요. 몇 가지. 그냥 요거는 간략하게 외우시면 좋아요. MSDS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시트이다. 제품 안전정보 지침서 MSDS. 자, 다음 문제. 네일 미용사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거 완전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게 간혹 나와요. 볼게요. 네일은 피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네일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고객이라도 관리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떠한 고객이라도 관리할 수 없죠. 왜냐면 손톱, 발톱에 대한 질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구와 숙련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한 미용사의 자세겠죠. 자, 4번 문제. 고객 서비스 기록카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거 참 재밌는 문제인데 아주 종종 출제돼요. 아주 쉽게 풀고 넘어가 볼게요. 내일의 상태, 고객의 은행 계좌와 정보 수입, 알레르기 유무와 피부 타입,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고객의 은행 계좌 정보와 수입.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궁금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예제예요, 사실은. 정답은 2번이고요. 알레르기 유무 타입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내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알고 있어야 뭐 노쇼라든지 예약 관리라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스터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MSDS라는 말 있었잖아요. 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알고 계세요. OSHA,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에요. 직업. 그리고 MSDS,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시트. 요거 아까 문제 풀었었죠. 자, 그리고 제 커뮤니케이션 기준 HCS.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네일 구조와 이해 부분은 먼저 핵심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네일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28페이지서부터 29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내 손톱에 대한 그 그림이랑 똑같죠. 요걸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먼저 자유연. 자유연은 다른 말로 프리엣지라고도 부르죠. 요즘에 프리엣지라는 용어는 되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네일 베드와 분리된 손톱 끝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길이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 네일 프리엣지, 자유연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조체. 조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려요. 조판, 그 다음에 네일, 플레이트, 그 다음에 네일 바디. 그래서 막 네일샵 가면, 어머, 바디가 너무 길고 예쁘시네요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일 조체는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신경과 혈관이 없어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손톱, 발톱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젤네일 하면 이렇게 층이 제때 제거 안 하면 리프팅 일어나면서 왜 층들이 분리되면서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조체라는 것은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큐티클은 다른 말로 조소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큐티클은 요즘에 약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용어를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큐티클 제거하러 갑니다. 큐티클 깨끗하게 제거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조소피 부분은 네일 주변을 덮고 있는 각질망으로서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네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클을 너무 심하게 자르다 보면은 여기 피나죠. 피나서 세균이 침투되는 그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티클은 적당량 깨끗하게 제거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죠. 자, 조반월. 요거는 많이 다른 용어로 알고 계실 거예요. 루눌라라고도 불리며 이렇게 반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반월이라고 부르죠. 이 조반월 같은 경우는 케라틴화가 덜 된 좀 여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하부 살 부분과 접착 정도가 좀 불완전해서 좀 컬러가 이 네일 조체와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근은 네일 루트, 뿌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조체, 이 손톱의 끝부분, 생성되는 끝부분, 네일의 근원, 손발톱의 뿌리 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쉬워요. 조근은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살 부분이 덮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손톱은 이만큼 있다는 거, 이만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시작되는 부분을 조근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손톱의 그 내부 구조, 해부학적 구조를 사진을 보시면 여기죠. 조근은 어디 있어요? 또 여기.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톱이 시작되는 뿌리 부분을 조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조체, 네일 플레이트, 네일 조판, 네일 바디, 여기 써있죠. 여기 조판이라고 써있잖아요. 언뜻 요 구조만 보면은 조체와 조판이 틀린 건가?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조체와 조판이 같은 곳이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손톱 부분을 조판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상. 조상은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네일 베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조판이잖아요. 조판을 네일 베드가 잘 받치고 있어야 건강한 손톱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네일 베드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판은 손톱, 딱딱한 손톱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자, 그리고 네일 베드인 이 조상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바디를 받치고 있는 그 피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있어서 핑크빛으로 보이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여기서 또 아까 짚고 넘어간 거, 이 조체, 네일 손톱 자체, 플레이트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 개의 각체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족은 뭐였죠? 네일 루트와 관계돼서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요 조근 밑부분에 여기 요 부분에 조모 매트릭스 조모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요 조모 같은 경우는 이 손톱을 만드는 케라틴 세포를 생성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조모가 손상이 되면 네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이상한 변형을 일으키면서 손톱이 자라요. 그래서 조근 네일 뿌리 부분 밑에 조모가 있다.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일을 둘러싼 피부. 자, 이거 제 손톱인데요. 좀 비루하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찍어봤습니다. 일단 네일 폴드. 네일 폴드. 네일 폴드는 다른 말로 조주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일 폴드는 네일 루트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었죠. 손톱이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 이 부분에 네일 루트가 있었잖아요. 네일 루트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 네일 바디에 맞춰서 형성되는 네일 주변에 있는 주름들, 이런 피부주름을 조주름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네일 폴드에 대한 문제는 그닥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로 에포니키움. 에포니키움은 다른 말로 상조피. 자, 상조피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 자, 요 부분? 큐티클? 아니죠. 에포니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일 바디의 시작점과 네일 바디의 시작점과 큐티클 부분이 만나는 지점을 에포니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부로 자라나는 피부로부터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곳을 푸셔로 되게 심하게 밀잖아요. 심하게 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기면 세균에 감염돼요. 세균. 그렇기 때문에 이 푸셔로 너무 과도한 푸셔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에포니키움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루즈 스킨과 큐티클만 살짝 푸셔로 밀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일 바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포니키움이다.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네일 월 알 수 있겠죠. 요거 단어만 봐도 조벽이에요. 조벽. 그래서 네일 베드, 여기 베드가 요게 바디고, 여기 안에 여기 살이, 요 밑에 있는 살이 네일 베드였죠. 그래서 네일 베드를 보호하는 손톱 양쪽 끝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이렇게 튀어나온 벽을 만드는 피부, 그러니까 네일 보디의 양옆 피부 사이에 접혀서 벽으로 형성된 부분, 요게 네일월이에요. 네일월. 네일 둘러싼 피부니까 네일월은 피부층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네일 그루브와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다시. 자, 그리고 여기 네일 월 조벽 부분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네일 그루브 조구라는 곳인데요. 조구는 뭐냐면 여기 있죠. 요거 바디 부분이랑 그다음에 네일 월이랑 사이에 있는 이렇게 파인 부분 있잖아요. 파인 부분. 파인 부분을 네일 그루브라고 해요. 그래서 손톱을 따라서 손톱 피부 사이에 양 측면에 좁게 패인 홈이다. 그래서 요 네일 그루브는 요 부분 페인 홈, 그 다음에 네일 월은 살짝 튀어나온 벽 같은 벽 같은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요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손톱의 밑부분을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이포니키움.
하이포니키움. 다른 말로 하조피. 이것도 꽤 종종 출시돼요. 하이포니키움. 그리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뭐 블로그상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에서도 하이포니키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하이포니키움은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여기 요거 뭐였죠? 유일하게 손톱 길이 모양과 길이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후리엣지였잖아요. 후리엣지 부분과 네일 베드 요거 연결하는 여기 끝부분 살 있잖아요. 어디? 여기 요 살. 자, 이쪽 피부는 이 하이포니키움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침입으로부터 네일 베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하이포니키움이 손상이 되면은 네일 요 바디 조체 네일 바디와 이 네일 베드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나중에 뭐 그 배우겠지만 조갑박리증 분리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포니키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네일 구조의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말이 겁나 빠른데 천천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네일리스트로서의 고객 관리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항상 나오는 용어들. 후리엣지, 그죠? 뭐 조체, 바디, 네일, 베드 뭐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이거를 가지고 그 네일의 병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찬찬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외우기. 1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사진으로 네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다면 몇 가지 문제를 접목시켜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매트릭스 조모. 네일의 성장이 진행되는 곳으로 이상이 생기면 네일의 병형을 가지고 온다. 맞죠? 네일 루트 밑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얘가 손상이 되면 네일의 변형을 갖고 와요. 자, 네일 베드 조상. 네일 베드가 뭐였어요? 네일 바디를 받치고 있는 밑부분. 네일의 끝부분에 해당되면 손톱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프리엣지. 유일하게 모양과 길이를 다듬을 수 있는 거 프리엣지죠. 네일 베드는 밑에 나와있죠. 네일 바디 밑에 피부로 네일 바디를 단단하게 부착해주고 모세혈관 등이 있어서 핑크빛을 띈다. 대신에 네일 바디, 네일 바디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매트릭스와 네일 베드가 만나는 부분을 미생물 침입 막는다. 이거는 루눌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루눌라는 뭐라 그랬어요? 유백색의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네일 베드와 좀 불안전하게 접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컬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네일 바디 조체 플레이트라고도 하면 손톱 그 자체를 말한다. 자, 맞는 내용이 아니라 네일 바디는 네일 측면의 손톱의 피부에 밀착시킨다가 아니라 손톱 그 자체를 말한다. 요 내용이었죠. 자, 이제부터 아주 쉬울 거예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매트릭스에 속하면서 손톱 표면에 유색으로 비치는 부분 뭐예요? 루눌라. 그죠? 반월. 자, 옐로우 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옐로우 라인 뭐 아까 설명 안 드렸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손톱이 자, 손이에요. 손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루눌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길이랑 모양을 조용할 수 있는 부분이 후리엣지, 자유연. 그죠? 그럼 여기서 옐로우 라인은 뭐냐면 여기죠. 안 보이나? 다른 컬러로 할게요. 여기 옐로우 라인. 그래서 우리가 옐로우 라인을 따라서 뭐 프렌치 매니큐어, 그죠? 프렌치 컬러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요 옐로우 라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조구가 끝나는 지점, 자유연이 찢어지기 시작한 지점, 조체와 자유연의 경계선, 조체와 자유연의 경계선, 조체, 아이고. 그 다음에 프리엣지, 자유연, 네, 경계선. 자, 요게 옐로우 라인에 맞는 설명이고, 외부의 충격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 이거는 스트레스 포인트예요. 스트레스 포인트. 우리 아까 제가 스트레스 포인트에 대한 설명도 안 드렸었나봐요. 스트레스 포인트는 뭐냐면은 손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 있으면은 여기 우리 요거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네일 조체 플레이트라고 했었잖아요. 이 밑에는 네일 바디, 피부 조직이, 그러니까 피부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요 네일 베드와 바디가 대부분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떨어지는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을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조네일 같은 거 시술하잖아요. 인조네일 시술할 때 요 부분을 아주 잘 커버해야지 잘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톱을 연장을 했을 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연장을 했다. 이런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은 손톱이 되게 잘려 나가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스트레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손톱을 조용해줘야지 되게 강력한 인조네일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읽어야 될 문제로 아주 많이도 나오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해볼게요. 좀 지겨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안 봐도 네일에 대한 구조를 아주 다 꿰뚫겠다. 꼭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신경이 없는 여러 개의 각질층으로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아. 그지? 손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 네일 자체 뭐예요? 네일 바디, 조체, 네일 플레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손톱, 이 부분이죠. 자, 하이포니키움, 하조피. 여기 이 하조피에 관한 그 문제 많이 종종 출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로 풀어볼게요. 매트릭스를 병원군으로부터 보호한다. 네일의 아랫살과 연결된 끝부분으로 박테리아 침입을 막아준다. 정답 이거죠. 정답 이거.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거는 어디라 그랬어요? 에포니키움 상조피. 그죠? 네일 바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조피. 자, 손톱 측면의 피부로 네일 베드와 연결돼 있다. 어떻게? 손톱이 있으면은 여기 손톱이 있으면 여기 올라와 있는 벽, 성곽 같은 벽, 네일 월. 자, 매트릭스 윗부분으로 손톱의 근원이다. 조근. 그죠? 아까 손톱 구조에 대해서도 다 배웠던 내용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얘는 정말 손톱의 구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알고 용어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골치 아픈 단원입니다. 골치 아픈 단원. 네일 관련된 이 질환, 병변, 오니코시스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진짜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언뜻 들어서 바바박 안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뭔가 상관관계를 둬서 나만의 방식으로 좀 외우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네일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 오니코시스 외워야 돼요. 오닉스는 손톱이라는 의학적인 용어. 손톱이 오닉스라고 하고, 자, 오니코파지, 물어뜯는 손발톱. 오니코파지, 이건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코를 팔 때 코를 팔 때 손톱 발톱이 없으면 좀 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뜯는 손톱은 없잖아,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니코파지는 물어뜯는 손발톱에 대한 질환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오니코렉시스, 코렉터? 뭐,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땅 파는 거, 뭐, 그런, 고랑을 판다. 고랑? 코렉시스, 뭐,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골이 파여있는 부서지는 손톱을 오니코렉시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나만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고, 외울 때 조금 쉬었다 그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음에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꿀팁으로 좀 전수하고 싶네요. 자, 27번 문제 보시면 네일리스트가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으시면 이런 병변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시면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과 없는 손톱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일리스트가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 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좀 시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 사마귀, 발징균증, 티니아 페니스죠. 고랑파인 네일, 조갑 주위염, 엄청 어려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은 뭐냐면 고랑파인 네일, 버로우. 네일 고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줄이잖아요. 줄. 세로줄, 뭐 가로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아예 이 현상을 없앨 수는 없지만 손톱을 예쁘게 관리하려면 강화제를 사용하거나 인조네일, 랩핑 시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랩핑 시술을 로 관리를 해서 좀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손톱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관리할 수 없는 손톱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까요? 사마귀 워트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균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균을 치료할 수 없어요. 이 워트가 생기면 볼록한 점의 형태로 나타나면 울퉁불퉁한 것들이 생기며 변색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손이나 손가락에 많이 발병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티니아 페니스 발진균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곰팡이, 진균성 곰팡이. 곰팡이의 감염으로 인해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이제 뭐 물집이 잡히거나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자, 조갑주위염, 파로니키아.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감염이에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면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살이 물러지는 현상,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매니큐어 작업 시 부주의한 큐티클 정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뭐냐면, 자, 하나씩 짚어갈까요? 교조증, 오니코파지. 아까 배웠죠? 코파지. 코팔 때 손톱이 없으면 불편하다. 물어뜯는, 여기 있네요. 물어뜯는 손톱. 교조증. 얘는 부주의한 큐티클 정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니죠. 물어뜯으니까. 자, 손 거스러미, 행네일, 거스러미, 물어뜯는 거잖아요. 물어뜯으면 뜯을수록 거스러미는 계속 일어나죠. 잘못된 니퍼로 자르면 자를수록 계속 두꺼워지죠. 자, 조갑 감입증이라는 말에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손톱이 살 쪽으로 파고드는 형태. 얘가 조갑 감입증이죠. 자, 조갑 탈락증, 오니콥토시스. 얘는 탈락증이잖아요. 얘도 뭐 용어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손톱 일부분 혹은 손톱 전체가 떨어져 나가는 증상. 이게 오니콥토시스예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계속 될수록 여러분들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도대체 뭔 용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하나 무조건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샵에 취업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도 고객님들이 내 손톱이 이렇게 현상이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대한 전문 용어를 얘기를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상승하겠죠. 손발톱 이상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 자, 고랑진 손톱. 영양 불균형이나 매트릭스의 상해로 생길 수 있다. 고랑진 손톱, 퍼로우. 자, 백반증.
이거 용어만 들어도 알 것 같잖아요. 손톱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손톱이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손톱에 하얀 색깔이 생기면 어디 부딪히셨어요? 찔리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일샵에서. 그래서 요럴 때 생길 수 있다는 게 조백반증이고, 조가 비대증. 이해도 쉽잖아요. 손톱이 두꺼워지면서 건강해지는 현상이다. 현상 건강 두꺼워지는데 건강해져? 두껍다고 건강한 손톱이야? 아니죠. 자, 조가 비대증은 그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과다 성장하는 네일이에요. 그러니까 네일의 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피 조막, 손톱 위로 두꺼운 큐티클이 자라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상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꺼워지면서 강해지는 현상이다라는 게 잘못된 조갑 비대증이에요. 자,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나오고 있죠. 네일이 달걀 껍질처럼 얇고 벗겨지는 증상인 조갑 연화증. 네일은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 껍질처럼 막 벗겨져. 이런 증상인 조갑 연화증의 네일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관리법들. 자, 손상된 네일을 정리한다. 그죠? 벗겨졌으니까. 항생제 연고를 꾸준히 발라준다. 네일 강화제를 발라준다. 강화해야죠. 네일 인조 네일로 보강을 해준다. 더 얇고 벗겨지는 증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준다. 항생제 연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 아무리 발라봐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자, 또 머리 아픕니다. 오니코크립토시스. 오니코크립토시스 왜 이렇게 어려워 용어가, 그죠? 얘는 잉그로운 네일이에요. 잉그로운 네일. 요거 오니코크립토시스를 잉그로운 네일이랑 같이 해서 하시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얘가 아까 뭐였죠? 또 하나 나왔었는데 조갑 감입증이에요. 감입증. 잉그로운 네일이 뭐예요? 파고 들어가는 네일이잖아. 잉그로운 네일. 그죠? 그래서 잉그로운 네일이라고도 하면 발톱은 반드시 스퀘어 형태로 다듬어야 한다. 앞에 배웠죠.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일을 짧게 잘라줘야 한다. 잘라주면 안 된다 했죠. 왜? 살이 튀어나오니까. 그죠? 살이 튀어나와서 네일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네일 미용사가 관리 가능한 증세이다. 그죠? 관리가 가능하죠. 그 발톱의 형태라든지 손톱의 형태를 잘 유지시켜주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관리할 수 있겠죠. 자, 네일리스트가 서비스할 수 없는 손톱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과 서비스할 수 없는 손톱을 이거 뭐야 나눠서 외우되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을 다 외우면 나머지는 뭐예요? 관리할 수 없는 손톱일 거 아니야.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손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외우시면 이 단락은 생각보다 또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어려워. 하도 용어가 어려우니까요. 자, 일단 풀어볼게요. 멍든 손톱, 고랑진 손톱, 계란 껍질 손톱, 매트릭스 감염 손톱. 매트릭스 감염은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할 거야? 그죠? 매트리스가 일단 감염이 되면 손톱 밑에 살이 붉어지고 부어올라 고름이 형성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네일리스가 절대 관리할 수 없는 손톱이죠. 풀다 보니까 뭐 다 중요한 문제네. 자, 거친 큐티클을 핫크림 매니큐어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조갑 익상편 테리지움. 테리지움은 큐티클이 과잉 성장하는 증상이에요. 큐티클. 그래서 한 매니큐어로 좀 부드럽게 관리를 해주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일리스트가 관리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조갑 익상편 테리지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일 관리 시 소독이 잘 안 된 도구. 왜냐면 네일을 받다가 이 병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되게 잘 나와요. 소독이 잘 안 된 도구로 소독해서 네일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며 살이 물러지는 손톱의 증상. 답은 조각 주위염이에요. 파로니키아. 이 조각 주위염 같은 경우는 이 비위생적인 도구 사용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네일샵에는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소독제를 항시 안티세틱 소독제를 항상 주의 깊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 네일샵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꼭 외워두세요. 소독이 안 된 네일 도구로 감염이 생긴 거 파로니키아 조갑 주위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내일의 이상 증상.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내일의 이상 증상. 시간이 없으면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오고, 관리할 수 있는 손톱에 대한 관리법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뭐 행네일이 있고 테리지움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퍼로우 커러제이션 고랑 파인 네일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니 코파지 코팔 때 손톱이 없으면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기 쉬운 것들은 정말 머리에 콕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니코크리토시스, 잉그로운 네일이죠. 잉그로운 네일. 살 속에 파고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엄지발톱 같은 경우는 꼭 스퀘어로 형태를 잡아서 관리를 해라.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또 손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뜯으면 손톱 막 살 올라오잖아요. 막 그런 현상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니콕토시스. 아니, 오니콕시스. 조가 비대증.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손톱. 자, 여기서도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들은 예제 문제에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조금 한번 훑어보시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여기까지 또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불가능한 내일의 증상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요거 티니아 티니아도 많이 나오고요. 진균 여기 뭐 구만증 피부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그거 많이 나오고 오니코리시스 약간 그 조각 박리증인데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많이 고객들 시술할 때 보면 많이 나타나요. 자, 네일 베드에서 손톱이 분리되는 현상. 자, 앞에 그 네일을 둘러싼 피부 부분에서 배웠었잖아요. 뭐였죠? 하이포니키움. 하이포니키움 이쪽이 손상이 되면은 베드에서 손톱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침입할 수 있다. 이러면서 프리헤지에서 점차 누르누라까지 번질 수 있다. 잠깐만. 여기 있네요. 여기 써있네. 다시 설명드렸네. 하이포니키움 손상으로 하이포니키움 뭐죠? 하조피 다른 말로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요거 좀 많이 나오니까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몰드, 곰팡이균이잖아요. 곰팡이균은 사실상 지금 네일샵에서 곰팡이 치료제, 뭐, 그 누구지? 약국에서 곰팡이 치료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면 인조네일 뭐 습기가 차서 발생을 하는 이제 곰팡이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네일샵에서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치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약을 쓴다든지 병원에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걸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일리스트가 관리를 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네일 미용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손발톱의 구조와 이해, 그리고 네일의 병변. 용어가 너무 어려웠죠. 용어가 어렵지만 우리가 네일을 업으로 삼고 네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일 미용의 개론은 꼭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당한 이미지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3강에서는 손톱, 발톱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